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네, 6월 6일 현충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네. 자,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과 순국 선열들의 애국심과 희생 정신을 기리는 현충일이죠. 네. 잠시 후 10시부터 전국적으로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열리는 추모식이요. 서울 현충원에서 9시 55분부터 거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가유공자와 각계 대표 등 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6만여 명의 참배객과 유가족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대전시가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은 월드컵 경기장과 노은 수산물 도매시장 두 곳에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역 7번 출구 인근에서 무료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모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은 오늘과 내일 그 증명서를 제시하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죠. 박찬송 기상캐스터. 네, 박찬송입니다. 요즘 낮에 덥다 보니까 시원하게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늘 보니까 흐린데 혹시 비 소식이 있는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현충일인 오늘은 날씨의 표정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대전은 30도로 낮 더위는 이어지는데요.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저녁에는 서해안부터 비가 내립니다.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따라서 비가 내린 후에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20mm에서 많게는 70mm로 비의 양이 꽤 많겠습니다. 이 강풍으로 인해 해안 지역엔 강풍 예비특보, 그리고 서해중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아침까지는 차량 운행하실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저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은 구름만 조금 지나며 흐린 상태인데요. 점차 점점 더 흐려지다가 서해안부터 비가 내려서 밤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은 28도, 세종 29도, 대전은 30도까지 올라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6도, 예산 27도, 부여는 29도까지 올라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1.5m, 중부 0.5, 남부는 1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주말에 맑은 날씨에 다시 기온이 올라갑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제64회 현충일을 맞아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문이나 발코니 등 밖에서 잘 보이는 곳에 우리가 이렇게 태극기를 달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조의를 표하는 날인 만큼 태극기 긴 면에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개항하는 조기를 달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만큼은 전국 방방곡곡에 이렇게 태극기가 휘날렸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고 보면 요즘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이 태극기를 챙겨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배낭에다가 태극기를 달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요. 여권 케이스가 태극기 모양으로 돼 있고요. 거기다가 배지까지 챙겨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만난 외국인들에게 기념품으로 선물하기도 참 좋은 것 같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지난 월드컵 경기 때 보면은 이 태극 문양을 얼굴에 새겨놓고 열심히 응원하던 그런 분들 기억에 남는데,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떠신지 우리의 애국심이 담겨 있는 이 태극기 오늘만큼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사진 사연 주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태극기와 함께한 추억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태극기와 관련된 여러분의 추억을 많이 나눠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와 생생한 현장을 전해드리는
이윤주 리포터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도 작년에 러시아하고 월드컵 경기 보면서 사실 태극기를 열심히 흔들고 있었고요. 저도 앞서 말씀하셨던 그 얼굴에 그 태극기 그림 있잖아요. 그걸 얼굴에 그려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것도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올림픽 경기 같은 때 이렇게 태극기가 쫙 올라오면서 그 선수들의 울먹이는 그런 표정을 볼 때마다 저도 막 가슴이 벅차올라요. 우리도 맞아요. 먹먹해지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에게 태극기는 뭔가 자긍심의 상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윤주 씨가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아주 특별한 선수들을 만나고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25회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이제 훈련에 한창인 선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 강한 햇볕 아래서 또 다양한 경기장 안에서 정말 막바지 훈련이 한창이었는데요. 또 제가 처음 접하는 경기 종목도 구경하고 왔거든요. 충남 태안으로 함께 가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백화산 전기가 어린 풍요로운 터전에 자리한 충남 태안. 여러분, 올해 태안군이 서산시에 편입됐다 복군된 지 30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보이시죠? 올해로 25번째인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대회 준비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보실까요? 날 따라와요. 먼저 태안읍에 자리한 태안 종합운동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잔디가 잘 가꾸어진 드넓은 운동장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천연 잔디구장과 함께 육상 레인, 도약 경기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와, 이 운동장에 들어오니까요. 마음껏 뛰어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드넓고 크기가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이게 2016년도에 준공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운동장이 만들어져 있고 태안군의 유일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과 꿈을 실현시키는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지난해 계룡시에 이어 올해 태안군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육상과 배드민턴, 좌식 배구와 농구 등 모두 21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5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게 된다는데요. 태안 종합운동장은 대회를 앞두고 이 점자 블럭과 경사로 등 장애인 선수들을 위한 최적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 태안군 장애인체육회에서도 대회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정도 꼼꼼히 점검하고 또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대회를 앞두고 모든 종목의 선수들이 다 훈련에 매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제가 또 응원을 가보고 싶은데 예. 제가 깜짝 응원을 가면 선수들이 좋아할까요?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정말요? 그렇다면 또 선수들을 만나러 가봐야겠네요. 네. 날 따라와요. 와요.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바로 볼링장. 아침 일찍부터 선수들이 한창 훈련 중이었는데요. 장애인 볼링 종목은 지체, 지적, 청각, 시각, 휠체어 종목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공이 굴러가고 핀이 쓰러질 때마다 서로 격려하면서 즐겁게 훈련하는 선수들. 선수들에 따라서 좀 경기 진행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기 시각분들은 눈이 안 보이시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조도 해주셔야 되고 또 그리고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이게 다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가셔서 이렇게 공을 굴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특히 볼링 선수단 중에서 이번 대회 유망주로 꼽히는 선수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김영철 선수입니다. 이 휠체어에 앉아서 힘차게 공을 굴리는 모습에서 실력을 가늠할 수 있었는데요. 대단하세요. 와! 이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저 볼링핀을 쏙쏙 맞히실 수가 있으세요? 연습 이야. 많이 하면 되는 거죠. 이야, 와, 너무 멋지십니다. 집에만 있었어요. 전에는 이제 사회 활동하기가 좀 부끄럽다고 할까 이게 또 이 자존심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런 또 체육대회를 열린다고 회장님께서 추천을 해줘갖고 나오게 됐는데 또 나와서 이렇게 볼링을 치다 보니까 재밌고. 저도 볼링에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이 잡는 것부터 굴리는 것까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볼링공.
그만 레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손이 안 맞아갖고 네네. 이게 딱 그러면은 이렇게 딱 맞이하는데 공을 잡는 법부터 김영철 선수의 지도를 받고 다시 도전해봤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시죠? 한 개만 남기고 모든 핀을 쓰러뜨렸습니다. 이 정도면 대성공이죠. 이번에 뭐 기왕 시작했으니까 메달 따면 좋겠고요. 다른 구원 선수들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메달 따면 좋겠죠 뭐. 우리 김영철 선수와 함께 하나, 둘, 셋, 화이팅! 장애인 선수단을 찾아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바로 태안고등학교. 이곳은 이번 대회 배드민턴 종목을 훈련하는 체육관인데요. 공이 안 보여요, 공이 안 보여.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있거든요. 와, 오! 날렵한 움직임을 보이며 열심히 연습 중인 선수들. 장애인 배드민턴은 2020년 도쿄 패럴림픽에서도 메달을 기대하는 종목이라는데요. 유난히 눈에 띄는 학생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보니까 학생 같아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안고등학교 송경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긴장될 것 같기도 하고 떨릴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어때요? 좀 긴장되고 좀 떨리기도 하고 잘 할 수 있나 생각도 들어요.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연습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1등 하고 싶어서 1등 하면은 부모님께 뭐 좀 사드리고 싶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막바지 훈련 중이었는데요. 스탠딩은 그냥 비장이랑 똑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그다음 휠체어 하지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4명이서 하는데 2분은 장애인, 2분은 비장애인으로 어울림으로 합니다. 똑같이 좌식 배드민턴 경우도 2분은 장애인, 2분은 비장애인이 어울림으로 경기를 이렇게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연습 중인 배드민턴 선수들. 서로 배려하면서 훈련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편견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저가 이제 생활체육 동호회인데 그때랑 다른 거는 불리한 점이 있음에도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면서 배드민턴 화이팅! 이번에 너른 들판에 자리한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들을 만나게 될까요? 여기는 좀 이게 골프 같기도 하고 또 게이트볼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지? 제가 처음 접한 이 종목은 바로 파크 골프였는데요. 이 공원에 골프의 게임 요소를 합친 종목으로 작은 부지에서 어린이부터 어르신, 장애인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일반 골프와는 달리 나무로 된 채로 나무 공을 쳐서 잔디 위 홀에 넣으면 된다네요. 이제 대회를 앞두고 우리 어르신 선수분들이 컨디션은 좀 어때요? 태안 그 선수들이 한 30여 명이 되는데 우리 태안군은 특히나 이 주최를 하는 그 군으로서 더 이상 말할 것 없이 회원들이 열심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훈련 중인 선수들. 와, 나이스 샷! 제가 원래 그 편마비라 좀 다리 힘이 없었거든요. 근데 파크골프를 치면서 다리 힘도 생기고 또 활력도 생기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시작하셔서 이거 하시면서 또 즐거움도 있으시겠네요. 그럼요. 즐거움이 많죠. 그래서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권장을 해요. 저에게도 권하시기에 파크 골프에 도전해 봤는데요. 이 첫 번째 도전은 헛스윙. 하는 거죠? 네, 맞아요.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도전해 봤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와, 멋지다. 나이스 샷! 와, 진짜네. 진짜 잘 쳤어요. 진짜요? 네. 괜찮았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그리고 공 건드리면 안 돼요. 공 건들지 말고. 네. 하면 할수록 더 재밌었는데요. 밀듯이. 오케이. 오! 잘 쳤어. 야! 나이스! 공을 홀에 넣고 나니 기분이 좋아져서요. 박수가 절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다들 가시네요. 오늘 배워보니까 와 이게 진짜 왜 아이들도 할 수 있고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다는지 알겠어요. 이게 조금만 해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상생과 배려, 어울림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화이팅! 상생을 통해 다시 도전하는 인생의 기회가 되어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 한마당이 되어주는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경쟁이 아닌 즐거운 배려가 넘치는 대회를 위해 응원합니다. 네, 이 볼링과 배드민턴 그리고 파크 골프까지 열심히 훈련 중인 선수들을 만나봤는데 네. 자, 이은주 리포터가 이 힘든 훈련 중에 한 줄기 소나기처럼 시원하고 든든한 응원을 해드리고 온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경기장마다 다 들어가 봤는데요. 정말 선수들의 그 열기 때문에 뜨거웠습니다. 또 이게 장애인 체육대회를 통해서 선수분들이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다시 재활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배드민턴이나 파크 골프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경기할 수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고요. 거기다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생활체육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번에 제25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는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태안군 일대에서 열립니다. 특히 13일 저녁에는 이 태안 종합운동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와 또 축하 공연이 함께하는 개막식도 열리거든요. 참고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충남 15개 시군에서 모인 선수단과 체육회 관계자 그리고 관람객들이 한데 어우러진 대축제가 될 예정인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떤 화합의 장, 또 그런 어울림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가족 여러분도 열띤 응원, 격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고요.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시거나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지금 바로 퀴즈 풀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때이른 더위에 한 줄기 소나기처럼 가족 여러분께 시원하게 행운을 전해드리고자 이은주 리포터가 계속해서 퀴즈를 내주실 거죠? 네,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문제 5문제 준비를 해봤고요. 잘 풀어보셔서 선물도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이번 주 날 따라와요에서 이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준비 현장을 다녀왔잖아요. 그와 관련된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장애인 체육대회의 꽃이라 불리는 종목이죠. 경기장 안 표적구를 향해 공을 던진 뒤 표적구에 가장 가까이 떨어진 공에 점수를 매깁니다. 그 뒤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이 스포츠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컬링, 2번 보치아, 3번 볼링. 네. 정답을 아는 분들은 바로 고르실 텐데 뭔가 좀 어렵다, 헷갈린다 하는 분들 딱 이 정답을 나중에 듣고 나면은 네. 치과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렇게 치과요?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치과가 떠오르지? 이러실 것 같아요. 이 정답을 딱 아는 순간, 보는 순간, 예. 하긴요, 치아 점검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치과가 갑자기 떠오른다니까요. 맞아요. 예. 자, 잘 들으셨죠? 컬링과 보치아, 볼링 어떤 것이 정답일지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보치아입니다. 보치아는 고대 그리스의 공던지기에서 유래한 스포츠로 국내에서는 1987년 제7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처음으로 경기가 치러졌고요.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이 보치아는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만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인데 공을 잡거나 던지는 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홈통을 이용해서 굴리는 방식으로도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보치아라는 종목에 한번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이 현충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매년 현충일이면 전국에서 동시에 사이렌이 울리죠. 묵념의 시간을 알리는 이 사이렌은 몇 시에 울릴까요? 1번 오전 6시, 2번 오후 5시, 3번 오전 10시. 네.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방송 시간과 가장
가까운 시간을 예, 고르시면 되겠네요. 네, 예. 가장 가까운 시간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요. 예. 저희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 매일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 방송이 되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네, 자, 이 아침이 좋다 시청하시고 나셔서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오전 10시입니다. 현충일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사이렌이 울리죠. 오늘도 역시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에서 일제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잠시 후면 묵념 사이렌이 울릴 텐데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인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네, 세 번째 문제는 문학에 관한 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은 영국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일단 셰익스피어는 영국 분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국이 아닐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정확히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기억하는데 네. 그 두 원수 집안이잖아요. 원수 집안. 여기가 베로나 지역이었다는 거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합니다. 베로나. 그 베로나 지역이 영국에 있는지 다른 나라에 있는지 그것만 그래, 알면 되겠네요. 그렇죠. 베로나라는 건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요. 네. 자, 로미오와 줄리엣. 자, 영국일까요? 다른 나라일까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다들 아시다시피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극작가죠. 하지만 그의 대표작인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탈리아 베로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극중 주인공들 역시 이탈리아인입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네 번째 문제는요. 오늘은 24절기 중 망종에 해당하는 날인데요. 이 망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망종과 관련된 속담으로 이것은 망종 전에 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보리, 2번 벼, 3번 잡초. 네. 뭘까요? 예전에 이 고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고개. 힘들었던 그 시절이죠. 힘들었던 그 시절. 예. 정말 먹을 거 없었던 그 시절. 이 고개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힌트 덕분에 쉽게 고르겠어요. 네, 맞아요. 자, 망종 전에 이것을 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보리입니다. 보리는 망종 전에 배라는 속담은 망종까지 보리를 모두 베어야 논에 벼도 심고 밭갈이도 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망종을 넘기면 보리가 바람에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조심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망종은요 24절기 중에 9번째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모내기나 보리배기가 하기 적합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지나가다 보면 모내기한 논이 많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마지막 문제까지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는요, 부모의 자녀 체벌을 제재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 명시된 친권자의 이 권리에 따르면요, 자녀의 보호, 훈육을 위한 체벌이 가능한데요. 과연 이 권리는 무엇일까요? 1번 재산권, 2번 보호권, 3번 징계권. 네. 과연 뭘까요? 예. 체벌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체벌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딱 내리는 건데, 예. 그러고 보면 저희도 방송 사고를 내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도 이걸 받아요. 예. 많은 분들이 방송 사고 내면 어떻게 하나 하는데 저희 물론 예. 받아보셨어요? 많이 받았었죠. 예전에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예. 재산을 받았었을까요? 제가 보호를 받았었을까요? 징계를 받았었을까요? 네, 자, 자녀를 보호 훈육하기 위한 이 체벌이 가능한 이 권리는 무엇일까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징계권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915조에 규정된 징계권에 따르면 친권자가 훈육을 목적으로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찬반 양론이 거센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섯 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과연
현충일, 의미 있는 날에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이 되실 분은 누구일지 저희도 궁금한데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인공들 발표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휴대전화 뒷번호 8232번, 8645번, 0899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 앞서 날 따라와요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은주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자 또 실록이 점점 더 우거지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제주도에 가면은 이런 초록 기운이 가득한 사려니 숲이라는 힐링 명소가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아마 예. 알고 계실 텐데요. 정말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숲길을 걸을 수도 있고요. 그 숲길을 걷다 보면 아름다운 음악도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한라산 둘레길 중에 사려니 숲의 다양한 매력을 지금 공개합니다. 진짜 너무 힘들다. 힐링이 필요해, 힐링이. 소연 씨, 에코 힐링 있잖아요. 에코 힐링이요? 한라산 자락의 사려니 숲길을 걸으면서 몸과 마음도 충전합니다. 지친 일상의 쉼표가 된 에코 힐링 타임. 지금 만나보실까요? 실록이 무르익는 제주. 그 초록 기운을 고스란히 느끼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사려니 숲 에코 힐링 페스티벌. 숲 걷는 거 좋아해서 힐링하러 왔습니다. 창원에서 물찬 오름에 가보려고 왔어요. 숲길을 걸으면서 심폐기능이 아주 좋아지는 느낌, 그리고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 온 전신이 이 초록색 숲에서 아주 좋은 그 숲 공기를 취하고 갈 수 있어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숲에 내리는 햇살과 함께 색소폰 연주가 화려하게 울려 퍼집니다. 숲에서 만나는 색소포니스트 김수환 씨의 연주. 신비로우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올해로 11번째 사려니 숲길 에코힐링 페스티벌을 준비하게 되셨는데 올해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남녀노소 모든 이들이 이 사려니 숲길을 찾아와가지고 에코힐링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음악회도 갖는 것은 물론이고 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제주 숲의 가치를 더욱더 알리기 위한 그런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숲속 작은 무대에서는 형형색색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졌는데요. 아름다운 노랫말과 싱그러운 화음이 조화를 이루며 모두를 동심의 세계로 안내했습니다. 숲 안에서 한다는 거는 이렇게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네. 느낌이 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너무 상쾌해요. 벌써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 노래를 하잖아요. 공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침 일찍 노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친 소리가 나오질 않고요. 아주 맑은 소리가 나오면서 이 마음껏 숨을 들이마실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도심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난리거든요. 환기도 못 시키거든요. 창문도 못 열고. 그런데 여기 와서 마음껏 공기를 들이마시고 가서 또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탐방객들의 코끝을 자극한 별미 표고버섯 쭉 등장.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표고버섯 재배장으로 명성을 알렸던 사려니 숲길 일대. 탐방객을 위해 무료로 제공된 표고버섯 죽에는 인심과 지역의 의미까지 담겨 있습니다. 너무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 이렇게 숲속에서 표고버섯 죽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침을 안 먹고 왔는데 아 진짜 이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이 포그버섯 맛은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어떻습니까? 어머, 이거 몸으로 표현해야 돼. 몸으로 표현해야 돼. 몸으로 표현해야 돼. 이거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야, 최고예요, 최고. 사려니 숲에 꼬마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천진난만한 웃음꽃은 숲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는데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숲 탐방은 흥미를 제대로 이끌어냈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은 아이들이 막 쪼그려서 나무도 관찰하고 부모님들이랑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고 왜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이 나무들이랑 식물들이 다 사는 방법들이 다 다양해요. 그런 것들을 직접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하면서 즐겁게 체험을 통해서 하는 그런 체험 활동입니다. 어떤 자연물이 들어있을까요? 주머니에서 꺼낸 자연물을 직접 찾아서 비교해보는 체험인데요.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해서 듣는 아이들. 숲의 자연, 바람, 햇살을 만나 한 뼘 더 크는 아이들입니다. 친구들 그럼 이게 뭘까? 솔방울. 솔방울처럼 생겼지? 아기 솔방울처럼 생겼는데 이거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와, 자기 키만한 나무들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다 주웠는데 이렇게 숲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체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공기도 좋고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마음껏 뛰어놀고 그리고 체험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그냥 애들하고 주말에 같이 나오면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또 저희들도 너무 좋고 좋은 공기 마시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일주일이 더 훨씬 활기찬 일주일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 행사가 유독 반가운 이유 중 하나, 바로 자연 휴식 연제에 들어간 물차도름이 반짝 개방되기 때문입니다. 숲이 깊고 짙은 데다 신령스럽다고 해 검은 오름이라고도 불리는 물차도름. 그 신비로움을 만날 수 있는 행운의 시간인데요. 물차도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자연 휴식 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다만 이 사려니 에코링 체험 행사 때만 한시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방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탐방하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오후 1시까지 물차도름 입구까지 도착하신 탐방객에 한해서 허용을 하고 또 한꺼번에 많이 가면 안 되니까 한 번에 20명씩 올라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가치와 함께 생태계의 순환 구조 등을 알려주는 전문가 탐방도 이어졌습니다. 자연과 교감하며 삶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보는 시간. 나무, 새, 곤충의 시선에서 숲을 느끼며 깨닫는 체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앞에 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거울 대고 걸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머리가 휘청휘청하네요. 쉽지 않으시죠? 네네. 체험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상쾌하고 시원하고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요. 자연 생태계가 살아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제주 생물권 보전 지역에 위치한 사려니 숲은 비자림로에서 물차도름과 사려니 오름까지 약 15km에 걸쳐 이어지는데요. 서두름 대신 천천히 걸으면서 제주의 자연 속으로 들어가 오늘만큼은 행복한 느림보가 돼봅니다. 모처럼 걸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왔더니 여태까지 내가 왜 집에만 갇혀 살았는지, 왜 자동차 속에만 있었는지 후회됩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마음이 상쾌하고 또 이게 뭔가 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오늘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와 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몸도 좋고, 그런데다가 여기는 또 옛날에는 삶이 터전이었고 지금 관리 보존을 잘해서 물려줘야 할 아주 좋은 가치가 지닌 그런 숲이지요, 이 숲이. 그래서 저는 이 숲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려니 숲에서 분주한 삶에 치인 몸과 마음을 자연과 소통하며 추슬러 봅니다.
그리고 다시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되찾는데요. 자연이 주는 특별한 선물. 지금 사려니 숲에서 에코 힐링을 느껴보세요. 네, 올봄 많은 분들이 이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받았었는데 이 사려니 숲은 공기도 맑고 또 원시림을 간직한 오름도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갔을 때 꼭 한번 들러봐야 되는 그런 명소 중에 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숲 탐방도요. 가족끼리 함께하면 정말 건강한 체험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 지역에 이 사려니 숲이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보호되고 보존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가족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음식 해서 드시고 계신가요? 집에서 음식을 해서 먹기 위해 식재료를 사려니 아니 이게 장바구니 물가가 또 부담이 되고 또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외식이나 배달 음식 때우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음식들은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당과 나트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당과 나트륨 우리가 과잉 섭취하면은 자칫 건강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저염식을 준비한 휴게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맛과 건강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강 식단 만나러 충북 충주로 떠나보시죠. 바쁜 와중에도 포기할 수 없는 맛. 한 끼만큼은 맛있게 먹고 싶은 욕심. 누구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욕심만큼 정말 잘 먹고 있나요? 좀 짜게 먹어요. 빨리 먹는 편이거든요. 싱겁게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되네. 입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 잡는 올바른 식습관.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니다. 피곤한 이들에게는 휴식처가 되고 배고픈 이들에게는 든든함을 선물하는 고속도로 위 휴게소인데요. 가볍게 즐기기에 부담 없는 휴게소표 먹을거리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휴게소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보아하니 뭔가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것 같죠? 지금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식품의약품 안전차와 함께 덜 짜게 덜 달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 넘치면 모자름만 못한 법이잖아요. 나트륨 당의 과잉 섭취로 인해 생활 속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죠. 충북도로공사와 협약을 해서 이렇게 휴게소에도 건강한 음식들이 많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이요? 참새가 방학한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휴게소를 찾는 방문객에게 달달 짭조름한 간식은 도로 위에서 느끼는 소확행 아니겠어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 혹시 알고 계세요? 잘은 모르고요. 거의 저희들 한 3,000mg 정도 먹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걸 누가 알고 다니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건강한 음식 알려주세요. 주방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음식 준비에 한창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손질하는 재료가 좀 낯섭니다. 사과네요. 지금 어떤 음식을 만들고 계세요? 저염식 사과 카레덮밥 만들고 있습니다. 사과 카레 덮밥이라고요? 실제로 카레와 채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들어는 봤나 충주 휴게소의 신메뉴 저염식 사과 카레 덮밥이 출시됐는데요. 밥 한 공기 뚝딱 먹게 하는 맛있는 밥도둑 카레에 채소와 사과를 듬뿍 넣어 만드는 사과 카레. 만드는 과정도 기존 방법과 다르지 않아 쉽네요. 사과 카레덮밥 완성입니다. 겉보기에 기존 카레와 다르지 않은 자태.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염도를 측정해 보는데요. 기존 카레와 비교하니 거의 2배나 차이가 나네요. 손님들 반응이 궁금한데요. 다행히 신메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모습인데요. 저염식 사과 카레 덮밥에 대한 솔직한 평 부탁드릴게요. 맛이 어떤가요?
생각보다 저염식이라고 생각해서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제 입맛에 너무 잘 맞았고요. 충주가 사과로 유명한데 사과가 카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입맛에 맞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어요. 뭐 휴게소 음식은 뭐 대체적으로 뭐 짜고 맵고 그리고 막 강렬한 음식만 찾는데 제가 와서 이제 저염식 카레 한번 먹어보니까 앞으로도 좀 자주 찾아 먹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행사장으로 가볼까요? 뭔가 시식을 하는 코너인 것 같은데요. 다들 맛있게 냠냠 아유 저도 좀 주세요. 그런데 뭘 그렇게 먹는 건가요? 여기는 무슨 코너인가요? 저희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짜고 너무 단 음식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덜 짜고 덜 달게 그런 식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생각한 두부 참깨 쿠키 시식 코너를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착한 간식이네요. 네, 두부 쿠키 한번 맛보고 가세요. 네. 우리 엄마들 아이들 간식에 관심 많으실 텐데요. 두부가 주 재료라 믿을만하고 자극적인 맛 없는 두부 참깨 쿠키입니다. 일반 과자는 짜고 많이 질리고 약간 그런데 이 두부 과자는 뭔가 짠맛이 없어가지고 되게 몸에 좋을 것 같고 맛있어요. 고소하고요. 간이 안 됐다고 했는데 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안 됐다고 하시네요. 되게 맛있었어요 지금. 간이 맞았다고 해야 되나? 이곳에서는 다들 뭔가를 마시고 있네요. 소금물과 라면 국물을 비교해 마시면서 내 미각을 테스트하는 코너라고 하네요. 라면 국물 먼저 드셔보실게요. 알겠습니다. 예, 둘 중에 어떤 게 더 짜게 느껴지셨나요? 물이야. 물이 더 짜게 느껴지셨나요? 이게 똑같은 농도의 소금물로 먹으니까 더 자극적이고 그 느낌이 확 와닿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안 좋다는 거를 이제 조금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미각 체험 외에 올바른 식생활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포스터를 휴게소 한켠에 전시하고 있는데요. 오가는 이들의 눈길 발길 사로잡기에 충분하네요. 청소년이라든가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당류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고 비만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서 당류 섭취량도 조금 더 줄여서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부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참여해보니까 참 소금 조금 적게 먹어야 섭취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식생활을 조금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소금을 적게 먹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꼭 약속이에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천등산 휴게소입니다. 이곳 역시 최근 저염식 신메뉴를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천등산 고구마 정식입니다. 염도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염도 측정기로 염도를 측정하셔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염도를 측정해 보는데요. 측정된 수치는 256mg이네요. 하루 평균 권장 나트륨 섭취량은 5,095mg. 한 끼 식사에 이 정도면 꽤 낮은 염도인데요. 된장찌개 염도가 708mg인 걸 보면 저염식 신메뉴 정말 성공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자 신규 저염 메뉴를 개발하여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휴게소에서 저염식을 먹을 수 있다니 골라 먹는 재미에서 건강식 먹는 행복까지 일석이조네요. 시간에 쫓겨 바쁘다는 핑계로 한 끼 대충 때우려고 휴게소를 찾았다면 이젠 건강식을 챙겨보세요. 잠깐 들렀다가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분 좋게 한 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염 식단을 이제 많이 요새 선호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딱 적합한 것 같아요. 이 메뉴가 아주 맛 좋습니다. 저는 평소에 고혈압이 있어서 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천등산 휴게소에 오니 저 음식이 있어서 참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저염식의 장점은 무엇보다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고구마를 먹어야지. 자극적인 맛에 익숙해진 현대인에게 필요한 올바른 식습관. 생활 속에서 차근차근 지켜야겠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음식도 좋지만 건강을 챙기는 게 최우선이죠. 나트륨과 당을 내리면 내릴수록 건강은 올라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건강해지자고요. 네, 보통 휴게소는 여행 중에 잠시 쉬기 위해서 들르는 곳이라서 간단한 간식 위주의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렇게 휴게소에서도 저염식, 건강식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충주의 특산물인 사과로 만든 카레, 그리고 두부를 넣은 과자, 게다가 고구마 정식까지 다 맛있어 보였는데요. 고속도로 지나다가 휴게소 들릴 일 있으면 꼭 한번 저염식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박찬성 기상캐스터. 네, 현충일인 오늘은 어제보다 하늘빛이 흐립니다. 지금 해안 지역에는 안개까지 짙게 껴 있습니다. 오늘 낮 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한낮 기온 대전은 30도 예상됩니다.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저녁에는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따라서 비가 내린 후에 더위는 주춤합니다. 그런데 내일까지 20mm에서 많게는 70mm로 비의 양이 꽤 많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해안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서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저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지역은 흐리기만 한데요. 저녁에 서해안부터 비가 내려서 밤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은 28도, 세종 29도, 대전은 30도까지 올라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6도, 예산 27도, 부여는 29도까지 올라갑니다. 해상 날씨 보시면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 중부는 0.5, 남부는 1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맑은 날씨에 다시 기온이 올라갑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사연 보겠습니다. 태극기와 관련된 추억들 나눠주셨거든요. 하나씩 보시죠. 4670번님, 지난 월요일 국립대전현충원에 봉사활동 다녀왔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셨던 애국지사, 순국선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 다 가져야죠. 네,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네. 1369번님, 오늘 아침 산책길에 만난 태극기입니다. 현충일의 의미를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책을 마치고 왔습니다. 오후에는 현충원에 참배도 가려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오늘 많은 분들이 몰릴 텐데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예. 0795번님, 우리 아이가 그린 태극기입니다. 저는 태극기를 보면 2002년 월드컵 때 태극기를 들고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아, 저도 저 때 진짜 신났었어요.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예. 5674번님,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태극기가 많이 개양돼 있었습니다. 보면서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사랑해요,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이렇게 태극기가 많이 개양된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뿌듯해지는 거지 별로 이렇게 태극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현충일인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 많이 들 수가 있어요. 예. 네. 4670번님, 태극기에 얽힌 추억하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어느 가을날 울릉도와 독도로 다녀온 여행입니다. 우리 땅 독도를 직접 밟아보고요. 태극기를 휘날리던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야, 독도까지 다녀오셨군요. 예, 가기 쉽지 않은 곳인데 그래도 독도까지 가서 이렇게 태극기 들고 사진도 찍고 오시고 예, 부러워요. 멋있습니다. 네. 예. 7813번님, 제가 근무했던 전시관인데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시관에서는 우리나라 역사를 느낄 수 있고 태극기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와, 어떤 전시관인가요? 아,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태극기 만들기 체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2411번님, 3.1절에 우리 아이와 함께 태극기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현충일, 독립을 위해 애쓰신 많은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 우리 아기가 또 뭔가 이렇게 느끼나 봐요. 그냥 태극기 앞에서 활짝 웃는 모습 좋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9199번님,
태극기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아이와 함께 태극기를 그리고 대문에 붙였습니다. 그냥 태극기만 거는 것보다 의미도 있고 또 아이도 좋아하고 덕분에 저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괴를 헷갈려하는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헷갈리긴 해요. 그래요. 이럴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네. 9654번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아침에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독립투사신데요. 대전 현충원에 계셔서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독립유공자 가족이시군요. 와. 네, 오늘 현충일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1369번님, 현충일을 맞아 용산 전쟁기념관에 방문했던 날이 생각이 납니다. 쉬는 날로 생각하지 말고 순국 선열을 기억하는 하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네. 또 보내주셨네요. 예.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가족 여러분의 말씀처럼 오늘 쉬는 날이 아니고 애국 선열들의 어떤 희생 정신을 기리는 날이라는 거 다시 한번 다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께 행운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24개월 이상 관람이 가능한 뮤지컬 아쿠아쇼 상어가 나타났다가 오늘 대전 우송예술회관에서 열리고요. 어린이 베스트셀러 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도 오늘 대전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제24회 한밭 국악 전국대회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대전 시립연정국악원에서 펼쳐집니다. 한산 모시문화제가 내일부터 10일까지 서천군 한산 모시관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공주시 유구 직물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재조명하기 위한 2019 유구 서미축제가 8일과 9일 공주 유구 전통시장 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정지현 작가의 숲을 거닐다전이 26일까지 당진 아미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세계 문화를 소개합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중국의 무용극 두보부터 아프리카의 음악과 프랑스의 문화까지 내일 아침 함께 하시죠. 그리고 내일 건강톡톡에서는 후텁지근한 여름철에 찾아오는 감염성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덥고 습한 이 시기에는요,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피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농가진 등 곰팡이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 내일 아침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현충일 의미 있는 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